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상수입니다. 오늘도 다시 또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늘 같이 했던 김지한 박사님도 또 같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한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아마 이게 철도하면 이제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일 거예요. 철도 네. 차량, 특히 고속철도 차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철도 하면 또 저희 연구원에서 빠질 수 없는 분이시죠. 예, 그래서 손님을 한번 모셨는데요. 예, 그 고속철도 하면은 우리 연구원에서 또 말씀하셨던 대로 다 굉장히 뛰어난 박사님이 계십니다. 제 옆자리에 계신 우리 최성훈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성훈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최성원입니다. 저는 철도기술연구원 고속철도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연구원에 들어온 지가 2002년이니까 지금 22년이 됐는데요. 초창기부터 고속철도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고속철도에서 일단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6월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고속철도를 최초로 수출했다는 소식인데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브라질이라든가 태국, 미국 등 여러 나라 고속철도에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고속철도라는 게 단순히 차량만 가지고 수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뭐 경제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공을 못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그 KTX 이음을 기반으로 차량을 우즈베키스탄에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한 차량은 지금 KTX 이음이 약간 다른데요. 우즈베키스탄의 고속철도 환경이 우리나라랑 좀 다르고 또 요구사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7량이 1편성, 7칸짜리가 한 편성을 이루고 그게 7642, 42칸을 수출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것은 6량이 1편성이거든요. 거기에 그쪽에서 특별히 요구해서 그 식당칸이 들어갔고요. 또 다른 게 궤도 간격이 우리나라는 표준 궤도라고 그래서 1435mm인데 그쪽은 러시아 쪽하고 연결되는 관계 1520mm짜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재설계를 한 차량입니다. 혹시 고속열차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그 니즈에 따라가지고 이제 받기도 하고 또 속도도 다르게 돼야 되고 구성도 다르게 되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 광계 쓰는 열차는 제가 또 처음 듣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유럽 쪽도 이제 연결이 돼야 될 텐데 그 러시아 쪽을 어떻게 보면 선택한 것 같은 게 좀 신기합니다. 일단 뭐 기존의 러시아 연방 쪽은 관계 있고 아직도 뭐 러시아에 있는 고속철도도 관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이제 고속열차가 처음 투입된 것이 2004년도고 벌써 이제 20년이 됐지만은 우리나라 고속열차가 해외에 진출한다는 것은 정말 그동안의 꿈과 같은 얘기였거든요. 미국도 도전했었고 브라질 등등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최초로 참 진출하게 돼가지고 정말 다행이네요.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아시겠지만 고속철도 차량은 굉장히 많은 물론 이제 최종 제작자는 현대 로템이지만은 이번 그 우즈베키스탄 수출 차량도 120개 이상의 국내 부품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많은 중소업체들까지 이제 그 기술력을 해외로 뽐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이제 근시일 내에 아시겠지만 모로코라든가 폴란드, 태국 이런 데서 또 새로운 고속철도 도입 계획이 있고요. 거기에 좀 더 이 경험이 유리한 경험으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아니, 철도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인프라, 철도 시설 관련된 것도 좀 수출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인프라도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다 120개 관련돼 가지고 부품 사업이 또 발전이 되잖아요. 이게 한 나라에 가거나 그렇게 경우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철도 산업 발전에는 굉장히 큰 이바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열차라고 하면 역시 이제 고속 열차고요. 오늘의 주제도 이제 고속 열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의 그 방송을 했었고 또 우리가 만들었었지만 참 궁금해요. 우리나라 고속 열차라는 것은 정말 얼마나 빠른지
다른 나라들은 또 고속열차를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핵심 기술은 또 무엇인지, 또 어떻게들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궁금증이 많은데 오늘은 이제 그런 거에 관해 가지고 좀 더 우리 김지한 박사님들 같이 말씀을 나누셨고 그리고 최성원 박사님 우리가 안 지가 한 20년 됐죠 고속열차 하면서. 그래서 오늘 최성원 박사님이 정말 고속열차 많이 아시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 있는 고속열차에 관해서도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에 있는 그 고속열차 알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자료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뭐 공식적인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그런 기관에서 하는 자료가 좀 있을까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자료는 주로 이제 국제철도연맹 UIC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발간한 하이스피드 레일 2023 보고서 거기에 있는 거기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걸 위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UIC 국제철도연맹은 어떤 기관인가요? 국제철도연맹은 이제 전 세계 철도를 대표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이제 만든 비정부 기구로 1923년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주로 이제 철도 운영자, 우리나라 말하면 코렐이나 철도 인프라 관리자 그리고 철도 연구기관들이 참여해서 국제적인 협력 그리고 표준화 그리고 이제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철도 이런 거를 중심으로 철도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기관이고요. 현재 100개 국가 이상에서 한 200여 개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철도공사 그리고 철도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여기에 한 2년 정도 파견 나가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UIC에 직접 파견을 갔다 오셨네요. 예. 와. 진짜 우리나라도 저 UIC가 거기 회원국이 된 게 참 좋고요. 자, 그럼 UIC에서는 또 고속열차의 속도를 어떻게 좀 정의를 내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고속열차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김지한 박사님 고속열차라고 하면 몇 킬로 이상 달리는 것이 고속열차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국내 철도 기준에서는 고속철도의 기준은 이제 200km per hour 이상을 고속열차라고 그 이하는 일반 철도로 일반 열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네. 고속철도 차량 기준에서도 이제 네. 고속열차라고 돼 있다면은 뭐 250부터 300까지도 하고 있고 또 그 이상 또 350km per hour 이상 달리는 것도 고속열차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고속철도도 UIC에서는 어떤 또 정의를 내리고 있을까요, 최정원 박사님? 네, UIC도 비슷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고속철도는 이제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아예 새로 신설 노선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기존 선을 업그레이드 개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UIC에서는 신설 노선의 경우에는 250km 이상 250km 그리고 개량하는 노선의 경우에는 200km 이상을 200km 이상. 고속철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속철도 시스템 차량 인프라 모두 포함해서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고속철도 차량도 개발돼야 되겠고 노선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일반 분들이 사실 눈으로 봐서 고속철도 노선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건널목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고속철도 일반 예전에 우리가 차가 기다리고 건널목 가로이 거죠. 이 올라가 내려가고 이걸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었죠. 근데 이제 고속철도에서는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경우는 고속철도가 아니고 이게 있으면 그렇습니다. 아주 쉬운 그런 판단이네요. 이제 건널목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기존 열차고 건널목이 없으면은 이제 고속 열차로도 그렇게 또 말할 수도 또 있는 거네요. 와. 근데 예전에는 그 건널목을 좀 많이 지나다녔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그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도 안전 문제 때문에 사실 그렇긴 하죠. 근데 있는 곳은 있어요. 저도 이제 또 다음 주에 그 벌초하러 가야 되는데 저희 시골에 가면 역시 그 내려가지고 올라가고 뭐 기존선이죠. 기존선이죠. 고속 열차에서는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는군요.